전국 하수 처리장의 하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라 해가지고 실제로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연간 한 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고 28배, 50만 이상 되겠죠. 손에 마약을 얻는 게 너무 쉬웠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 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본인도 놀랄 정도로 쉽게 본인 손에까지 직접 들어왔다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SNS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뇌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보상 자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보상 자극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병인데,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사용이나 한 번의 노출로도 그런 변화들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뇌에 일으키기 때문에 그 통제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약을 하고 나면은 방문을 걸어 잠그면 거의 안 나와요. 먹으면 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요만큼 먹으면서.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거의 그때 28, 27, 8이었는데도 몸무게가 30몇 킬로까지 빠지고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마약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안 먹고 못 자고, 그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정신병을 만드는 약인데,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인데, 하고 자책하고 하고 후회하고. 근데 이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내가 벌써 이제 이게 뭐랄까도 이게 미쳤다 이거. 조금 이게 왜 이렇게 패도 보고 뭐 흔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고도 얘기해보고, 그게 어떻게 안 돼 그러면서 너 원래 그렇게 의지가 약한 아이였냐고 이렇게 해봤는데, 울면서 자기가 하고 나면은 엄마 나 다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부르는 듯이 찾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지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손이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눈에 보이면, 심지어 뭐 텔레비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거나 뭐 마약 얘기만 나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데, 이거 처음부터 절대 이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절대 이걸 하지 말라고. 처음 한 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처음 한 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했다가는 평생 족쇄에 치여가지고 진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힘든 겁니다. 뭐가 내가 되게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약 생각납니다. 꿈도 꿔요. 이상하게 내가 억수로 낮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자요, 나는. 그걸 잊고 자야 되는데 갖고 자니까 꿈에서 약을 해요. 약하고 막 도망 다니고 경찰 잡으려고 쫓기는 꿈들이 있죠. 막 이런 악몽 꿉니다. 꾸는데 지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게 꿈은 꾸는갑다. 생각나는갑다. 이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 3년간은 정말 힘들어져요. 이게 진짜 시작을 하면 예전 상태로는 절대 못 돌아가는 거네요. 저는 100%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라고 보는 거죠.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복 예정을 이렇게 와보니까 와 이거 진짜 뭐 들어가기는 진짜 쉬웠는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경찰청 형사과에 근무하는 송병주 경위입니다. 먼저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곳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슬기로운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맡은 과목은 마약류 범죄 예방 교실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마약류가 불법일 건데요. 이곳 대한민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총 5가지입니다. 자, 첫째, 마약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 최근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는 무엇이고 그 중독 증상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겁니다. 셋째, 최근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 현황을 알아보고,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칫 접할 수 있는 고액 알바두의 숨은 마약 범죄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5번째로 마약류 신고 제보 시 받을 수 있는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마약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마약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둘째, 사용하면 할수록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넷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게 맞는 것 같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같은 마약. 그리고 둘째, 필로폰, 야바, MDMA,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줄여서 향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 대마,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 해쉬시 등 대마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열거한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불법입니다. 마약, NO! 자, 이번에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와 그 마약류의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메스암페타민을 히로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MDMA로 불리는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이 필로폰과 MDMA에 중독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구토를 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 어때요? 아주 끔찍하죠? 바로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의 입과 손의 사진입니다. 자, 왼쪽은
필로폰에 중독되어 치아가 썩고 빠지고 잇몸이 내려앉는 일명 메스 마우스 증상이고요. 오른쪽은 필로폰에 중독돼 피부 위에 벌레가 지나다니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막 긁어서 상처를 내는 메스버그 사진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절대로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2021년 한 뉴스에 미국의 20대 여성이 마약으로 치아 모두를 잃고 틀니를 착용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미국 미주리 출신으로 당시 22세였으며 6년간 필로폰에 중독돼 친구들을 모두 잃었고 극단적인 시도도 했으며 거리, 지하철역 등 머리를 뉘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 노숙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약물 남용에 의해 치아가 모두 썩고 망가져 모두 다 뽑아내고 틀니를 착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유통 유형으로는 야바와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는 대마초입니다. 보통 야바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 유혹을 못 견디고 접근하게 되는 마약류이고 사진처럼 빨간색 알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마리화나는 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바, 대마초에 중독이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하기도 하면서 또 도취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두 명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남자입니다. 아주 준수한 스타일의 이 남자가 불과 7년 만에 60대 할아버지처럼 늙었습니다. 농담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어요. 맛이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대 여성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긴 이 여자가 불과 4년 만에 마약에 중독이 돼서 60대 할머니로 변해버렸어요. 이 여자 역시 완전히 맛이 갔죠? 두 명 모두 얼굴이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마약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약, 노! 세 번째 불법 유통 유형으로는 코카인과 크랙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카인, 크랙의 중독 증상으로는 발작을 일으키고 코피가 자주 나며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번엔 영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과거에 자신이 코카인에 중독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콧구멍 사이가 뻥 뚫려 있다는 것을 틱톡으로 공유한 영상입니다.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약, 노!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경 조직망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약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양이 늘어만 가고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하고 환각 상태에 또 빠져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약은 한 개인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마약 노! 이번에는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체류 외국인의 마약 범죄 실상을 통해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고,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대한민국 내국인들 사이에서 불법 마약이 많이 유통되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마약 사범이 내국인 못지않게 국내 체류 외국인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072명이었던 것이 조금씩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1,721명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 범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약 근처도 가지 말고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단 2달간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280명인데요. 그 중에 밀수, 몰래 들여오는 거죠. 47명. 밀매, 몰래 파는 거예요. 49명. 투약 소지, 즉 마약을 직접 하고 마약을 보관하고 소지하고 있어 적발된 사람이 147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거, 즉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마약 노! 최근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뉴스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광주 전남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원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워 흡입하고 있습니다.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 900개와 현금 5천만 원도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태국 국적인 이들은 광주 전남 마약 공급 총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자신들도 투약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가 처음으로 마약 판매책 등 5명을 검거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들 외국인들은 함께 머물고 있는 어촌마을 숙소에서 마약인 야바를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거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봇대 밑에 있는 장갑 속에 현금과 마약을 넣고 거래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된 마약 거래는 점차 대면 거래로 대범해졌습니다. SNS 등으로 이제 서로 거래를 통화를 주고받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 차량 등을 이용해서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심야 시간대에 거래를. 판매책과 공급책 등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광주 전남 3곳에서 한 달여 만에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1개월에 걸쳐 차량 이동 데이터 등 자료를 수집, 분석, 추적하여 15명을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액 알바 뒤에 숨은 마약. 유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들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돈을 준다고, 고액을 준다고 섣불리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조금 전에 보신 뉴스 영상에서 이들은 이렇게 전봇대 밑에 있는 장갑 속에 현금과 마약을 넣고 거래해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마약 사범들이 저런 장갑 속에 마약을 집어넣는 심부름을 할 사람들을 구하면서 고액 알바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외국인 유학생이 방학 중에 학비에 보태려고 알바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그런데 물건만 배달하면 되고 돈도 많이 주고 아주 쉬운 일이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마약을 배달하는 심부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를 운반, 배달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중에 마약 배달 고액 알바를 하다가 잡혀서 강제 출국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약, 노!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잠시 물건을 맡아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건이 마약이었다면 이 역시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를 단순 소지, 보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영구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약 단속되면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약, 노! 마지막으로 마약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신고하면 그 마약 금액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마약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보상금 액수는 신고한 마약류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마약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고가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그만큼 마약 범죄를 뿌리 뽑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여러 부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뉴이스트 소속 아이돌 스타 황민현을 주인공으로 만든 마약 예방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 힘든 거 알아. 외로운 것도 알아. 호기심?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고? 친구가 권한다고? 아, 넌 다를 거라고? 이게 뭐라고? 이따위 마약에 네 인생을 걸어. 환각, 환청에 머리카락과 치아는 빠지고 피부는 썩어가는 고통. 우리 상상도 하지 말자. 나약해지면 너의 일상도 모두 사라져. 흔들릴 때 너를 믿어봐. 난 널 믿어. 마약 앞에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 유학생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약을 하거나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동영상 끝부분에 신고전화 1899-0893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마약 신고 및 마약을 예방하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112 경찰이 부담스러우시면 1899-0893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유학생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자신의 꿈도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유학생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충성!